제가 3개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첫 번째 거하고 나머지 거하고 조금씩 다른데요. 많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입니다. 제한속도 시속 90km인데요. 가다가 앞에 차들이 저기 이제 판교 쪽으로 빠지는 차들은 여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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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이 사고 앞에 차들이 이제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항상 차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들이 이제 천천히 빠지려고 대기하고 있어 그 뒤에 서 있었는데 뒤에 오던 차가 앞을 못 본 모양이죠. 달리는 속도로 그대로 빵. 그러니까 불박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저럴 때 이럴 때 브레이크 살짝 잡고 있죠. 브레이크 살짝 잡고 있다가 자, 여기서 브레이크 이제 살짝 잡으면서 네, 이제 살짝 잡으면서 이제 앞에 좀 더 가서 멈추려고 브레이크 살짝 잡고 있는 중이죠. 잡아가는 중이죠. 그런데 꽝. 꽝. 어떤 분들 뒤에서 박으면 그때 브레이크 팍 잡았어야지. 왜 브레이크 제대로 못 잡았어? 그게 잘못이야. 여성 운전자이기 때문에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세게 받으면 브레이크 꽉 잡더라도 차가 밀려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저 순간적으로 뒤에서 뭐 팍 때리면 그때 브레이크 발이 확 누를 수도 있고 반사적으로. 근데 놀래서 그 순간적으로 너무나 가깝잖아요. 자, 지금 이 같은 경우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대해서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박차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저게 사고 난 걸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죠.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도 사고 날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꽉 밟지 못해서 밀려 사고 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브레이크 꽉 잡은 것 같죠? 더 이상 안 가니까요. 자, 이 사고를 보시면서 다른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건. Y자형 상거리에서 후방 영상이네요. 그래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 하다가 네, 벌써 사고 났어요. 즉 여기서 이렇게 가는 차하고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한 차하고 그러니까 요쪽은 직진 형태인데요. 직진이 이렇게 완반하고 여기선 이렇게 요거는 우회전 형태의 직진, 여기선 좌회전 형태. 그래서 이렇게 해서 Y자형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회전 형태의 직진차가 우선이죠. 좌회전 형태로 들어가는 차가 양보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사고에 있어서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사고 위치는 이런 것입니다. 자, 상대차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까 불박차는 이렇게 좌회전할 거고요. 그러다 사고 났어요. 여기에서 사고 난 다음에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부딪힌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하러 가는 거예요. 좌회전하러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 보세요. 저 차 부딪히고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벼운 접촉사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계속 갑니다. 계속. 어디가 저 어디가?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한참 가서 120m를 달려가고 그래서 행인을 치웠습니다. 행인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자, 이 사고 경찰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처음에 사고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놀래서 그래서 막 120m 달려가고 사람 크게 다치겠다. 그 사고에 대해서도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관들 여러 명이서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였대요. 가벼운 접촉사고 후 상대차가 100m 이상 질주해서 두 번째 사고가 났는데 1차 사고 때문에 놀라서 엑셀 밟은 것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2차 사고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던가요? 그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 전체 공통 의견이랍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첫 번째 좌회전한 차가 잘못했다. 우회전한 차가 피해 차량이고 좌회전한 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런데 놀래서 그래서 저기까지 120m 가서 큰 사고가 났으니까 큰 사고도 내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 전체 공통 의견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첫 번째 사고가 아주 가볍잖아요. 첫 번째 사고가 무겁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고. 이런 골목에서 좀 더 조심해서 가야죠. 그리고 여기서 서로 동시에 보면 서로 조심해서 가야죠. 예, 나는 살짝 좌회전, 상대는 살짝 우회전. 서로 조심해서 좌회전차가 물론 양보를 해야 되지만은 저 우회전에서 그냥 들어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제가 사실 7대3까지도 볼 수도 있겠지만 불박차, 좌회전차 60, 상대차 40 정도로 보인다고 답변했어요. 이 사고는 어떻게 나나? 사고 나는 상황 보시죠. 콩. 멈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니까? 저기 120m 저렇게 달려갖고 사고 난 것까지 책임져야 되나요? 전혀 별개죠. 2차 사고는 저 차의 100% 책임입니다. 놀래서? 아니, 가벼운 접촉사고 놀래서 저런 사고 나는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나요?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아까 보신 것처럼 가까운 거리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뒤차가 박으면서 바로바로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는 뒤차가 책임져야 돼요. 이 사고는, 두 번째 사고는 1차 사고와 전혀 무관하게 봐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게 문제라 그러면은 어디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쑥 들어서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히진 않았어요? 다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놀랬네. 부딪힐 뻔했네.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서 가다가 신호 하나도 안 걸리고 한 1km 집에 와고 놀랬네. 그러다가 집에 와서 핸들 틀다가 옆에 있는 누구랑 부딪혔어요. 아까 놀란 것 때문에 사고 난 건가요? 120m 달려간 거하고 1km 달려간 거하고. 아니, 사고 나서 거기 멈추는 게 맞죠. 거기 멈춰야죠. 가벼운 사고면. 지금 저 차가 도망가는 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번 이 사고도요. 이상한데 왜 저래? 저 왜 이렇게 사고 나서 왜 저렇게 쏜차같이 도망갑니까? 일반적으로 저 음주차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통사고 조사팀에서 전부 다 회의를 했는데 100%가 이건 1차 사고가 2차 사고까지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 사고인데요. 제가 2번 올려드렸던 사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끼리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 내려줄게. 깜빡깜빡 하면서 들어가는데 쾅. 예. 이 사고. 근데 저 차 그냥 가니까 왜 그래? 도망가네? 예. 자, 그럼 후방 영상 보시죠. 저 차가 빠르게 달려오죠? 째깍 들어가면서 예. 저렇게 사고 난 거. 이 사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멈춰야죠. 근데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고 계속 밀고 가는.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걸로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음주숙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안 나왔대요. 그리고 사고 내고 나서 차에서 안 내려왔고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트럭 때리고 택시 때리고 그래갖고 그 다른 사람들이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운전은 남자고 여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고요. 그러면 실신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초사고에서 뒤에서 꽝 때려서 놀래갖고 앞으로 가는 것하고 부딪히면서 앞차가 막고 있는데도 계속 엑셀레이터 밟아갖고 앞차 밀어내고 쭉 가면서 쾅.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 내리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럼 이상하면 지금 이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도 불박차 책임져야 될까요? 아까 처음 해보신 거랑 두 번째 보신 거랑 중간 정도 되죠. 중간 정도. 얼마큼 가서 갔나 이게요. 여기서 저 차가 쾅 때리고 그리고 한 번 더. 근데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아요.
브레이크를 한 번에 안 밟는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고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 아까 분당수소 고속도로요. 그거는 뒷차가 1, 2차 사고에 대해 전부 다 100% 책임을 지는 게 옳지요. 다만 혹시 그때 뒤에서 들이봤을 때 당황하지 말고 바로 그렇게 잡았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불박차에게 일부 10% 정도 얘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보신 거예요.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 상거리에서 거기서 사고 나고 120m 달려가 사고 나고 그거는 불박차의 잘못이 전혀 없죠. 세 번째 이거는 불박차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불박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20% 사고 유발한 것 때문에 20에서 많으면 30? 한편 불박차가 이럴 때 뒷차가 멈춰주겠지. 지금 요 앞에 버스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버스까지 한 20m 될까요? 불박차를 안 받아서 버스를 들이받을 수 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가 들어갈 때 깜빡이 켜면서 뒷차가 당연히 멈춰주겠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차 속도 봐라 속도 봐라. 그래서 깜빡이 켜고 들어갈 때는요. 비스듬히 머리 조금 깜빡이 먼저 켜놓고 계속 깜빡이 켜고 쭉 가다가 머리 비스듬히 하면 계속 봐야 돼요. 그럼 비스듬히 오면 그 차가 들어오면 속도를 미리 줄여야죠. 근데 비스듬히 들어갔는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럼 뒷차 잘못이 더 크다고 얘기되겠습니다. 근데 뒷차 쓰겠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것은 1차 사고에 대해서는 불박차 잘못을 그래도 조금 더 크게 봐야 되겠죠. 불박차 잘못 한 6, 70. 뒷차 브레이크도 하나도 안 잡았으니까요. 뒷차 잘못 한 3, 40.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저거는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불박차의 잘못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사고 낸 것 때문에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불박차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은 한 20에서 30 정도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불박차는 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무슨 약물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책임이 없어야 되겠죠. 불박차한테. 그리고 첫 번째 사고도 약물의 영향으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뒷차 잘못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경찰에서는 그 약물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새 뉴스만 틀면은 그 연예인 2명, 빅뱅의 승리, 그 다음에 정준영인가? 맞나요? 네이버 뉴스, 근데 정준영 맞네요. 예. 성관계 몰카, 정준영. 저런 사건, 저거 누가 고소했나요? 고소 안 했잖아요. 고소 안 하고 승리 사건 그 수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순 거죠. 저 경찰이 저런 거는 다른 거 하다가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서 뭐가 딱 범죄 단서가 나오니까 그거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갖다 진정을 넣거나 고소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조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승리 사건 그거 하다 보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단순한 교통사고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이상한 게 있으면 그런 경찰에서 이상하다. 음주는 아닌데 왜 그랬을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약물 검사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약물 검사를 할지 안 할지 또 약물도 어떤 약물은 한 6개월까지도 모발에 남아 있습니다. 소변검사 일단 1차적으로 소변검사하고요. 2차적으로 모발 검사하고 그러는데요. 그랬을 때 어떤 건 6개월까지 남아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약기운이, 성분이 완전히 빠져나갈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사고가 언제 일어난 거죠? 1월 11일 날. 2달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때 했어야 돼, 그때. 그때 음주 측정만 할 게 아니라 음주 측정은 이상하니까 음주 측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데 음주는 안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은 약물 반응 검사를 했어야 옳았을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에 그 질문자한테 나중에 질문자한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또 한번 4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